네, 안녕하세요. 토드입니다. 이번에는 선 긋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 선 긋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인체를 그릴 때는 인체 도형화가 기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선 긋기가 먼저 잘 될 수 있어야 도형도 잘 그릴 수 있어요. 선을 잘 쓰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그림을 빨리 그릴 수가 있어요. 보통 초심자분들은 되게 이런 털선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그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리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털선 위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선이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선을 좀 더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고 또 퀄리티도 높게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들은 꼭 선 연습을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엔 펜 쥐는 법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요. 사실 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쥐면 돼요. 너무 이상하게 쥐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편하게 쥐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교정이 필요하긴 해요. 보통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펜 끝을 쥐고 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각 사용처에 따라서 이렇게 쥐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펜을 짧게 쥐는 것보단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펜을 길게 잡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씨를 쓰면서 짧게 그리는 선 자체는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림은 글처럼 짧게 쓰는 게 아니라 길게 그려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펜을 쥘 때 좀 더 길게 쥐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와코온 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 버튼들 있잖아요. 이 버튼 끝에 잡으셔도 되고요. 중간 부분을 잡고 쓰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튼 중간 부분에다가 잡고 쓰는 편인데요. 이거는 본인 편한 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짧게 잡는 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선 긋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선 긋기는 총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팔 전체로 그리는 법, 두 번째는 손목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팔 전체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팔 전체로 그리는 방법은 손목은 이렇게 그대로 있고 팔과 어깨만 움직여서 쓰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팔 전체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긴 선을 쓸 수가 있죠. 이렇게 긴 선을 쓸 때는 대체적으로 인체 동세라던가 아니면 긴 머리카락, 또 간단한 도형, 또 여러가지 그림의 밸런스를 맞출 때 이런 긴 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목으로 그리는 방법. 이 손목으로 그리게 되면은 그림의 디테일을 살려줄 때 자주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은 눈과 코, 입과 같이 이목구비를 그릴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옷에 세세한 주름 같은 거나 작은 사물이나 문양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해요. 이렇게 각 사용처에 맞게 그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인체의 동세를 그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팔과 어깨 전체를 쓰면서 그려보면 좋고요. 그리고 그림의 디테일 눈이라던가 코, 입 아니면 세세한 머릿결 그런 거를 그릴 때는 손목을 써서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초심자가 선을 썰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심자들은 이렇게 팔로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목을 되게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손목으로만 썼을 때도 선을 되게 세련되게 쓸 수 있으면 훨씬 좋은데 근데 그런 것도 아니죠. 이렇게 깔끔하게 선을 긋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짧게 선을 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선을 바로 털선이라고도 하죠. 이 털선이 되게 안 좋은 점은 이렇게 선을 긋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면서 그려야 되는데 근데 이 선 긋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그림 자체가 되게 예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밸런스는 다 무너지고 또 선은 선대로 정리되지 않게 나오게 되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선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런 털선을 그릴 땐 선만 예쁘게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지게 되면서 시야가 되게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길게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크게 시야가 확장되지만 털선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엄청 확대한 것처럼 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봐도 반듯하게 그리는 선과 털선으로 그리는 선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털선을 쓰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팔과 어깨를 쓰면서 긴 선을 뽑을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주면 좋아요. 자, 그럼 선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세로 선을 먼저 그리는 걸 연습을 할 건데요. 이렇게 캔버스를 두고 팔과 어깨를 쓰면서 선을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처음에 그리시면 되게 선이 삐뚤삐뚤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근데 당연히 그건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삐뚤하게 그려진다 하더라도 좀 어깨와 팔을 쓰면서 선을 쓴다는 감각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세로선을 그려주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가로선. 가로선도 마찬가지로 팔과 어깨를 써서 쭉 그려줍니다. 이렇게. 아마 세로선을 그리는 것보다 가로선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쭉쭉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 그렸다면은 이제 곡선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 건데요. 곡선 그리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초심자들한테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그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쑥쑥 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렸다면은 이 선이 있는 레이어에 불투명도를 낮춰주고 그 위에다가 선을 똑같이 따라 그려줍니다.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팔과 어깨만 움직여서 이렇게 긴 선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곡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 자, 이런 식으로 곡선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은 선 연습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선 연습이 사실 초심자들이 하기에는 되게 지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그리고 싶어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뭐 캐릭터도 아니고 뭐 도형도 아닌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이런 선만 그으라고 하니까 되게 지겨우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선 연습을 할 때 좀 지루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그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을 좀 더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들은 조금 더 선 연습을 충분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빡세게 오늘 하루 만에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하루에 딱 10분 정도만 선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선 연습을 하긴 싫지만 그래도 딱 10분 정도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연습해 나가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그립시다. 토디였습니다.